저장 프로시저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 도구의 두 번째 절의 SQL 자료 검색과 집적 도구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의 목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자료 검색과 집적 도구로서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프로시저와 응용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장 프로시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QL은 자료 검색과 집적을 위한 주요 도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자료 변환, 보고서 작성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온라인 분석 처리나 데이터 마이닝까지도 구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셀렉트문, SQL의 셀렉트문이라든가 join 그리고 view 같은 그러한 명령어뿐만 아니라 SQL의 내장 함수라든가 또는 SQL을 포함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런 것을 저장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SQL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언어에 같이 넣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한 저장 프로시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방금 이제 저장 프로시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장 프로시저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는 자료, 숫자라든가 문자 같은 자료를 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외에도 프로그램 자체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SQL 자체는 저희가 선언적 언어라고 해서 어떤 흐름이라든가 분기 같은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 기능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러한 흐름 위주의 프로그램 기능도 같이 포함해서 SQL을 그 프로그램 언어에 같이 포함시켜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을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장 프로시저인데요. 그래서 이런 저장 프로시저를 제공을 하면 그걸 이용해서 SQL을 그 프로그램 언어 안에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그것을 같이 공유해서 데이터처럼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이 저장 프로시저를 사용하는 거는 뭐 일반적인 다른 데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장 프로시저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에 관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저장 프로시저를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기능을 어떤 함수화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응용 프로그램은 그 응용 프로그램 안에 프로그램 랭귀지 외에 그 안에 SQL 문장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SQL 문장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게 실행을 시키고 그 결과를 다시 받아서 응용 프로그램이 뭐 사용자한테 출력을 해준다든가 어떤 다른 처리를 하는 그런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우리가 제품 구조를 바꿀 때 그게 SQL의 어떤 네스티드 쿼리 기능, 중첩 쿼리 기능, 중첩 질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프로그램 랭귀지를 이용해서 구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SQL로 하기 어려운 그러한 작업들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기능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예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지금 얘가 보이는데요. 얘는 어떤 제품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이제 어떤 그 펌프 같은 종류인데요. 그래서 그 펌프 안에는 이제 펌프 안에 블레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블레이드를 지지하는 샤프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샤프트를 하고 블레이드를 감싸고 있는 하우징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품 구조로 보면 펌프라는 게 있고요. 펌프 아래는 하우징과 로터라는 게 있고요. 로터에는 다시 블레이드하고 샤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이드는 이제 4장짜리 블레이드네요. 그래서 4개를 모아서 로터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제품을 펌프 제품을 우리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에 표현한 것이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이템이라고 해서 아이템 넘버하고 아이템 네임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템 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번의 펌프부터 50번의 샤프트까지 이렇게 총 5개의 부품들이 쭉그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RDL 테이블 안에 또는 뭐 스트럭처 테이블 안에 relating과 related라는 그 속성을 이용해서 아이템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lating에는 조립품이 되겠고요. related에는 이제 구성 부품, 이 두 개 아이템을 연결해서 제품 구조의 요소인 구성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번 그 펌프 아래는 하우징하고 로터가 있으니까 두 개의 어떤 RDL 객체를 이용해서 10번 relating 10번, related 20번, 또 relating 10번, related 30번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그 블레이드가 4장이기 때문에 요 RDL의 30번하고 40번 사이에 즉 그 로터하고 블레이드 사이에 그 4라는 퀀티티 용량, 필요 수량을 적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이템 리스트하고 제품 구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두 개의 앞에 예제로 든 제품 구조를 표현한 제품 아이템 리스트와 구조를 표현한 예를 보셨는데요. 그걸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L 테이블은 부품 사이의 구성 관계를 각각 상위 부품과 하위 부품, relating과 related로 속성으로 표현하고요. 그래서 RDL 그 테이블의 첫 번째 레코드가 10 펌프와 20 하우징 사이의 조립 구조, 그러니까 구성 관계를 표현한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RDL 테이블의 QTY, quantity 테이블은 거기에 소요된 그 제품 구조에 소요된 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터와 블레이드 사이에 블레이드가 4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quantity 값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러한 주어진 테이블 구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품 구조를 검색하는 명령어는 바로 하나의 내가 주어진 제품의 하위 부품이 뭐냐, 1단계 하위 부품이 뭐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번 펌프의 하위 부품은 거기 보면 하우징하고 로터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펌프에 바로 직접적으로 하위 부품으로 사용된 걸 찾는데요. 거기에 그 셀렉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트문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아이템 하고 그 다음에 RDL 하고 아이템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템이 2번 사용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RDL하고 아이템하고는 두 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참조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템이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조 관계가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개를 조인할 때 조인 조건에도 역시 2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시면 회열 다음에 바로 조인 조건 회열 다음에 아이템이 넘버가 relating에 연결되어 있고 또 아이템의 넘버가 related에 연결되어 있다는 두 개의 조인 조건이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조건으로서는 아이템 넘버가 10이라는 그렇게 검색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시켜 보면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RDL 그 테이블 중에 10하고 20, 10하고 30 요 사이에
있는 두 개의 레코드 행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의 부품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위 구성 부품들을 찾는 SQL 문장을 사용하면 우리가 전체 어떻게 보면 트리 구조, 네트워크 구조죠. 네트워크 구조로 되어 있는 제품 구조를 전체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그거의 하위 구성품을 찾은 다음에 그 하위 구성품의 하위 구성품을 다시 또 검색하는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그게 끝날 때까지 재기적으로 계속 그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그래서 그 트리 구조, 네트워크 구조를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SQL 문장 자체는 그러한 재기적인 질의를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재기적 함수 콜이 가능한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거기에 SQL 문장을 내재시켜서 그렇게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이제 프린트 언더바 노드라는 어떤 그 가상의 프로그램 코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함수인데요. 프린트 노드라는 게 그래서 현재 어떤 파트를 하나를 입력을 하는 것이 그 코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린트 페어런트 파츠라는 입력된 부품을 출력을 하고요. 그거에 뭐 파트 넘버나 이름 같은 걸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은 SQL 문장인데요. 바로 앞에 그 지금 입력된 해당 아이템의 바로 한 단계 아래 부품들을 쭉 검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검색 내용은 이제 레코드 셋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내려가 보시면 그 레코드 셋에 저장되는 그 현재 부품의 하위 부품들을 하나에다가 다시 프린트 노드라는 지금 콜한 지금 부른 그런 함수를 재기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 현재 파트의 제품 구조를 쭉 그 내비게이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예를 든 예제, 펌프 예제에다가 이 프린트 노드 함수를 실행시키면 이 프린트 노드 함수가 그 제품 구조를 쭉 따라가면서 거기에 있는 그 아이템들, 이 제품 구조에 참여한 아이템들을 쭉 출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만약에 부품이 쓰였을 경우에 여러 번 출력이 되죠. 아이템 리스트를 출력하는 건 아니고 그 제품 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템들의 출현, 한 아이템들을 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주제에 대한 질문.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프로그램인 저장 프로시저의 장점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장 프로시저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SQL 외에 어떤 프로시저란 프로그램 랭귀지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순서라든가 분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랭귀지를 따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랭귀지 안에 SQL을 이제 자유롭게 섞어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 랭귀지의 특징은 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실행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저장 프로시저의 장점은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서버가 제공하는 이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 접근할 수 있으면 이 스토어드 프로시저, 저장 프로시저를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들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서버에서 동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특히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반 응용 프로그램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를 멈추지 않아도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 그런 게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응용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잠깐 멈추고 업데이트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스토어드 프로시저, 저장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멈추지 않고도 그냥 이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제 요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저장 프로시저라는 것을 소개를 드렸고요. 저장 프로시저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SQL을 같이 자유롭게 혼용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자료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 그런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제공하는 그 어떤 함수,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의 집합으로 제공되는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응용 프로그램이 작성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예로 그런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품 자료, 구조 중심의 제품 자료를 목록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예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에서는 우리가 SQL 자체가 재기적 함수 호출을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 응용 프로그램에서 재기적 함수 호출을 할 수 있다는 그 기능을 같이 합쳐서 우리가 장점을 두 개를 합쳐서 그렇게 이용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